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고소나 고발을 당했거나 반대로 범죄 피해자가 됐다면 형사소송의 기본 절차는 알고 계셔야겠죠? 오늘 영상 보시면 10분 내로 찍어볼 텐데요. 형사소송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고 변호인에게 사건 유임할 때도 내 사건이 지금 어디 과정에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형사 절차는 크게 이 경찰과 검찰로 있는 수사 단계, 이걸 다 수사라고 하죠. 그리고 법원에 있는 재판 단계,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는 경찰 단계가 있고 검찰 단계가 있고, 그래서 기소돼서 재판에 가면은 법원에서 1, 2, 3심 이렇게 되게 됩니다. 첫째, 경찰 단계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피해자가 있으면 고소를 하겠죠.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걸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2에 여보세요 신고하죠. 그리고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는 게 인지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음주 측정해가지고 음주 잡아내고 그럼 인지해가지고 현행범 체포하는 거죠. 그런 게 인지사건입니다. 자, 경찰 단계 왔으면 경찰이 먼저 고소장하고 고발장 검토해서 수사관을 배정하죠. 수사관이 피고소인, 고소를 당했다는 거죠. 피의자, 의심을 당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바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고소인을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검경 수사관이 분립되고 경찰이 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그냥 말로 얘기한다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고소인,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고소인 조사하고 고소장 쓸 때 고소대리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본인이 반대로 피고소인, 고소를 당하거나 피해자다. 그러면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이 전화가 가겠죠. 언제 나오세요. 그때 바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변호인과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를 형사 단계에서 딱 한 번 선임한다면 언제 선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 단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 단계에는 바로 이 불송치라는 게 새로 생겼기 때문이죠. 불송치는 말 그대로 송치를 안 한다는 건데요. 송치가 뭡니까? 송치는 검찰이 죄가 되니까 검사 보고 기소하라고 보내는 걸 송치라고 합니다. 불송치는 죄가 안 되니까 아예 검찰로 보낼 필요도 없다. 그래서 불송치로 끝나는 거죠. 제가 불송치 무수히 많이 받아봤죠. 참고하시라고 여기 올려보겠습니다. 불송치 사건, 경찰 사건은 제 예전 링크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고, 경찰의 수사 단계다. 그러면 반드시 불송치 경험이 많은 변호인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잘해서 불송치 되면 가장 좋다고 했죠. 그런데 불송치가 안 되고 송치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검찰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공소제기죠. 공소를 제기하는데 약식이 있고 정식이 있습니다. 약식은 보통 벌금으로 끝날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 법원까지 가가지고 재판하면 또 공판검사 나가야 되고 재판부터 재판해야 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벌금 얼마 해주세요. 그래서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도 그래 약식으로 재판할 필요 없이 그냥 하겠다 그럼 기록만 보고 벌금을 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약식기소에서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하죠. 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벌금도 전과니까요. 나 억울하다. 난 무죄인데. 그러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약식명령은 사라지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에서 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건은 1심에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해서 고정사건이 되는 거죠. 정식재판이 됐다고 해서. 정식기소는 뭘까요? 정식기소는 이렇게 약식으로 벌금할 사안이 아니라 징역 가야 되겠다, 정식 재판해가지고 혼내야겠다 생각할 때 정식 기소를 합니다. 정식 기소를 하면은 정식적으로 공소제기를 하는 거죠. 공소제기는 뭘로 할까요? 공소제기는 공소장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공소장이 여러분한테 송달돼서 올 겁니다. 공소장 받으시면 범죄 사실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법조가 있어서 뭐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거 보시고 뭐 혼자 대응하겠다? 법원 가는 거. 그거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꼭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변호인 선임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공소장 제기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법원, 제3기관인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근데 수사 단계에서 검사한테 갔는데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 크게 세 가지. 불기소, 기소를 안 하겠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무혐의가 있습니다.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 보통 나오죠. 증거가 이게 안 된다, 범죄 입증하기. 그러면 무혐의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는 인정되는데 굳이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가 검사의 가장 큰 힘이죠.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 국가 공권력이 누군가를 형사처벌하겠다고 해서 기소하는 것은 오직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뭐 검경에서 기소 누가 하느냐 막 이런 거 싸움 좀 있죠. 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검사는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기소유예는 초범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 그럼 한 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기소유예를 합니다. 공소권 없음도 있는데요. 공소권 없음 대표적인 사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범죄 저지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더 이상 공소제기를 못합니다. 그 경우 공소권 없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친고죄, 제가 모욕죄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명예훼손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그 경우 모욕도 하고 명예훼손도 했지만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내거나 처벌을 안 한다는 처벌 불원서를 내면은 그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영상도 참고로 올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자, 수사 단계에서 여러분 명심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원칙은 불구속, 구속을 안 하겠다는 거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예, 그래야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 보장이 되죠. 하지만 불구속이 아니라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하는 경우는 어떨 거예요? 첫 번째 주거가 불명해서, 두 번째 도주 우려가 있고, 세 번째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이 사람 구속 안 하면 증거 다 인멸해버리고 도망가서 재판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구속을 합니다. 구속은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 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받아주면 영장 발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예,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렸지만 가수 김호중이 구속수사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매니저 통해 허위 자백시키고 증거인멸 시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할 때는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로 알려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요. 실질이란 말은 실제로 이 피의자가 법관 앞에서 자기의 억울한 점, 유리한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옛날 옛적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록만 보고 판사가 영장 발부를 했는데요. 그게 인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영장 실질심사 보통 수사기관이 알아서 뭐 청구했겠죠, 영장을. 그렇기 때문에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흔한데 여러분 영장 실질을 받게 됐다. 구속 기로에 서 있다. 그러면 반드시 구속영장 이거를 막아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형사 수사는 마쳤습니다. 재판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했죠. 법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공소장을 받게 됐다고 했는데 공소장 받고 일주일 내에 여러분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투는 것일 거고요. 인정한다면 대신 양형이라고 하는데요. 좀 처벌을 적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법원에서 1심 사건 첫 기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소사실 인부라고 하는데요. 공소사실 인정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인정하면은 양형을 다투는 걸 거고요. 그래서 유죄에서 양형을 다투느냐 무죄를 다투느냐가 결정됩니다. 무죄는 검사와 변호인의 싸움이죠. 이 많은 수사 단계를 거쳐가지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기소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원은 거의 유죄 판결을 하겠죠. 검사가 거의 이깁니다. 하지만 이기는 변호인도 있죠. 예, 접니다.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아봤고 2심 항소심 힘든 것도 이겨봤죠. 항소심은 1심에서 불복해서 넘어간 거였고 3심 마지막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대법원 파기환송 받을 수 있는 변호사 거의 많이 없죠. 근데 제가 이거 파기환송 받은 것도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신급에서 무죄나 3심 파기환송을 받아본 변호인과 꼭 상담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검사입니다. 예. 판단도 법관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 잘났다 해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변호인 제대로 없이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보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우리는 불복해서 2심으로 갈 때는 판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해야 됩니다. 예, 송달받았어가 아니에요. 판결 선고 딱 나오면 일주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징역형이 나오면 보통 법정 구속됩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하고 다르죠. 이건 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경우는 징역이 나온 사람 그냥 놔두면 도주할 우려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선고하면서 구속시킵니다. 그걸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구속되는 거니까요.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와서 징역이 나면은 법정 구속되죠. 근데 뭐 예외 상황이 있죠. 누굽니까? 예, 유명한 사람이죠. 조국. 예, 그분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구속 안 되고 지금 3심 대법원 받고 있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사기죄 같은 경우도 상대방 합의가 필요하니까 2심에서 유죄 나오고 징역이라도 구속 안 하고 인신 좀 하고 합의 좀 해라 뭐 그런 상황에서 구속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 일주일 내에 항소 2심으로 가고 상고 3심 대법원으로 가는 거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또 각 신급에서도 이겨보고 무죄 받아보고 파기환송했던 변호인과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렸는데요. 시작은
피해자나 제3자 112 수사기관 고소나 고발, 신고, 인지로 이루어져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수사 경찰이고 두 번째 마지막 단계가 검찰이다. 경찰에서는 불송치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불송치 받아본 변호인과 꼭 상담하셔서 형사사건 진행하시기 바란다. 검찰로 넘어가면은 기소에는 약식과 정식이 있고 불기소에는 무혐의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고 공소권 없음이 있다. 특히 모욕, 명예훼손 이런 범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막는 게 좋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는 1심, 2심, 3심을 거쳐서 형벌을 확정한다. 근데 거의 유죄가 나온다. 하지만 무죄를 받아보고 대법에서도 파기환송 받아본 변호인과 꼭 상담해서 대응해야 된다. 여기까지 형사 절차 요약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형사 절차를 거쳐야 될 분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